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2016년 지방직 9급 시험과 관련된 해설 강의입니다. 언제나 강조합니다. 해설 강의는 시험을 치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해설 강의이고요. 과거의 시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시험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설은 단순한 정답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방향, 그리고 이번에 출제의 경향들, 그리고 또한 이론까지도 정답과 오답까지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2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해설 강의이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제 지방직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이 치른 지 오늘 3일째 지났는데요. 제가 당일 해설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나도 가능하면 좀 빨리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험을 치르신 분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해설을 빨리 제공해 드리는 것 또한 질 높은 그리고 제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하고 그리고 경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것, 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할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면 준비, 자신감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듯 각오가 아니라 준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속에 자신감이 그리고 여유가 그리고 당당한 점수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연한 노력을 하자라고 제가 한번 타이틀을 이번에 붙여보았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절실한 노력 그리고 꼭 필요한 노력이 맞는데요. 또 노력을 너무 우리가 과장하거나 막 극대화하면서 나 요즘 힘든데 나 되게 노력했어.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엄청 내 자신이 막 힘든데 대단하게 여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공부를 한참 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공부하던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 와, 너 참 대단하구나. 넌 참 공부만 하는구나. 넌 참 지금 뭐 놀지도 않는구나 이러면 그럼요. 전 부족한데요. 당연한 거죠. 전 당연한 노력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막 대단하고 막 스스로 막 자랑하고 누구한테 막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저도 학생들과 강의하면서도 또 상담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하다는 게 선생님의 눈높이에서 쉽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노력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여길 때 훨씬 더 큰 사람,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당연한 노력을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 지방직 9급과 관련된 총평, 전체 영역들 제가 한 10가지, 최대 10가지 정도 안에 20문항을 분석을 해놓는데요. 예년 시험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죠. 자,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 지방직 시험이 살짝 어려웠어요. 비문학이 좀 길었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2016 전체적인 시험들, 즉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 지방직 이전까지 치러진 다양한 국가직, 경찰직, 법원직, 사회복지직, 기상직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보더라도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비문학이 늘어났다. 지문이 좀 길어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뭐 실질적인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약간 이제 체감할 때는 부담스러운 문제들도 있었겠죠. 특히 이번 지방직에서는 한자 관련 문제가 최대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어서 그 한자 부분을 제외하면 무난했다. 근데 역시 한자가 영원한 숙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한자 특강, 한자성어 특강 이런 걸 하면서도 그것이 출발점이죠. 그게 절대 귀결이 될 수 없고 종착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국한 혼용 지문, 제 카페에 꾸준히 올려놓는 국한 혼용 지문부터 읽기, 독해, 이음절의 한자어들에 대해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되는데요. 자, 비문학은 역시 한 문항이 늘어서 5문제이고요. 문학은 한 문항이 줄어서 3문제입니다. 어문 규정의 수도 2문제로 조금 줄어든 편이고요. 문법은 2문제, 한자가 2문제, 특히 표기와 도금 관련 문제라서 난도가 있었죠. 토론과 토의 문제가 전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생활국어, 화법 이런 걸 강조하면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어휘도 한자 어와 관련된 표기이자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한자 성어도 1문제. 전년도 2015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모두 3문제나 그러니까 3시험이 모두 한자 성어를 2문제씩 주었던 것에 비춰보면 2016 1문제씩 국가직 지방직 1문제씩 한자 성어 출제되었고요. 속담은 3년 연속 출제되었죠. 속담도
속담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야기지만 뭐 9,603개, 즉 약 10,000개 가까이가 되는 속담들이 있어서 생활 속의 한자어, 생활 속의 한자성어, 한자 그리고 속담들까지도 두루두루 그만큼 이런 관용적 표현을 비롯하여서 어휘와 관련된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쓰기 어법이라고 제가 묶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지난 국가직 그리고 이번 지방직 시험 모두 다 고쳐 쓰기라고 하는 영역. 즉 수능에서 여러분이 다 풀어본 것처럼 쓰기 중에 지문을 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속에 넣고 그 속에 맞춤법이든 어법이든 그 이외에 어떤 뭐 높임법, 호응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는 고쳐 쓰기와 관련된 뭐 접속사에 결국 맞고 틀림, OX까지도 물었던 이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게 되면 역시 5문제, 3문제에 2문제 나오는 영역들만으로도 전체 한 6가지 영역 안에서 1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예상 점수는 몇 점이냐? 최소 90점. 정말 최소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합격을 위한. 물론 85점도 80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지원하신 분들이 21만 3천 명입니다. 21만 3천 명. 그중에서 11,000명 정도가 최종 합격을 합니다. 선발됩니다. 경쟁률로 따지자면 18.8대 1, 약 20대 1 정도일 수 있어요. 물론 직렬에 따라서 50대 1이 기본인 직렬들이 있어요. 60대 1, 70대 1, 서울시 같은 경우 100대 1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틈새를 좁혀보면 어떤 직렬에 어떤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사실 보니까 한 3대 1이더라, 4대 1이더라 이런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경쟁이 상대평가로서 나타나는 경쟁이지만 결국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잘해야 내 스스로 만족할 때 그래야 합격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 90점 전후에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많은 알고 있는 제자들이 90점 받은 제자들이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왜 90점이었느냐? 한자를 2개 틀렸다. 한자 하나에 하나 틀렸다. 이렇게 문법 문제 바로 뒤에 고난도로 나오지만 명사의 개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범한 노력은 평범한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평범한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그냥 보통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80점 받았어요. 합격하기는 좀 애매한 점수잖아요. 다른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사도 잘하고 그 외 선택 과목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국어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약 90점 이상 나오고 나머지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주력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국어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난도 분석과 함께 문제 해설 들어갈 건데요. 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약간 쉬웠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자나 독해, 아까 비문학 문제가 5문항, 그리고 쓰기 문제를 포함하면 7문제나 되는 그런 독해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틀리지 않아야 하고 특히 시간 부분에서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야 되고 직관에 의해서 정답 빨리 찾고 넘어가고 독해도 비효율적으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제가 독해 특강 때도 강조하는 것처럼 다 읽는 게 독해가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빼는 것이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선별해서 보는 것 핵심을 어디 시선을 처리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또 제가 팁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비문학과 산문문학이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문학도 전년도에도 4개의 문학 문제가 나왔는데 모두 다 넓게 보면 산문 관련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든지 채봉감별곡이라든지 심청가라는 고전 산문, 소설과 판소리에서 3문제가 나왔고요. 황석영의 객지라고 하는 현대소설에서 1문제, 총 4문제의 산문이 있었다면 올해도 신기하게 운문문학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전년도에는 채봉감별곡과 그 다음에 황조가 이런 고대 시가, 고대 가요를 연결시킨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운문이 1문제도 안 나왔죠. 현대시가 안 나왔어요. 전년도에는 당연히 나왔겠죠. 올해 국가직에서 현대시가 2문제나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직에서는 현대시가 안 나와요. 이걸 국가직이 이렇다, 지방직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출제진의 어떤 성향에 따라 그리고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는 좀 산문에서 내겠다라든지. 근데 올해와 2년 연속 모두 산문 쪽을 강화했다는 것은 독해, 이 독해와 관련된 부분들 읽어라, 생각해라, 시간을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일단은 고전과 관련된 산문, 또 현대와 관련된 산문, 특히 현대소설이 2편이나 출제되었으니까요.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태원의 천변 풍경이 있었죠. 이렇게 고전과 현대의 산문문학만 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2017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대시도 고대 시가 절대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비문학, 산문문학이 많이 출제되었고요. 고난도 문제, 바로 5문제, 항상 20문제 중에 5문제 싸움이에요. 15문제는 마땅히 맞아야 되고 15문제는 당연한 것인 반면에 바로 그 5문제 안에서 변별력이 있어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제가 선별한 학생들과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실제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들을 5문제로 엄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어문 규정이 좀 많이 줄었죠. 즉 맞춤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나오지 않은, 예를 들어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외래어 로마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 개정된 표준어,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서 이런 어문 규정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틀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론서에 있는 어문 규정부터 이론서 바깥에 있는 생활 속의 어문 규정까지 양은 방대하지만 그러나 압축해서 빨리 외우시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관심은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텔레비전 자막을 보아도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역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포함한 고전 문법도 나오지 않았죠. 원래는 이제 지방직이 좋아하는 패턴의 훈민정음, 아설순치우, 근음으스,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의 초성의 원리 같은, 중성의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 유여 같은 초출자, 제출자 이런 초성자, 중성자 또는 훈민정음, 해석 부분까지 포함한 고전 문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감히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해나는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직 시험이 치러진 당일에 6월 18일에 교행직 9급 시험들도 있었어요. 이 교육행정직 시험과 지방직을 비교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현대시 안 나왔는데 교행직 현대시 나오고, 여기에 뭐 품사 문제인데 여기는 명사의 개수를 물었다면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주었고, 물론 띄어쓰기 같은 거 늘 나오는 건 나올 텐데요. 뭔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게 저기에 나오고 저기에 없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두루두루 해두는 거예요. 외래어 이번에 지방직 안 나왔지만 국가직 슈림프 나왔죠. 또 외래어 표기법 우리 이 교행직 시험에서 팸플릿 같은 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드시 겹치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골고루 공부해서 20문제로 줄여서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정말 열받아. 왜?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선별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음 또 다른 시험에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문제가 아니라 진짜 수능처럼 약간 흔히 말하는 빡세게 한 40문제, 한 50문제씩 나오면 공부하는 데서 다 나올 텐데. 그럼 더욱더 2점, 2.5점 이런 이 한 문제에 해당 배점을 좀 줄이면서 변별력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 틀리면 정말 5점이라네. 초정 점수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점수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험일까? 시험 시간을 좀 늘리면서 늘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단순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력 중심의 문제, 추론 중심의 문제를 확대하겠다. 이게 앞으로 21세기형 공무원 시험 문제다.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천명하고 있으니까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문제가 조금씩 바뀔지는 모르지만 단순 암기, 이런 맞춤법 문제 이런 거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행직은 안 그렇다니. 5문제 이상이나 또 어문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 평가위원,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와는 또 약간 달라서 여러분이 이 지방직도 있지만 교행직 문제, 또 앞에서 치러진 우리 국가직 문제 이런 거 다 꼭 병행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한 노력까지 오늘 또 물론 힘듭니다. 칭찬하고 당연히 격려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때로는 자격지심과 그리고 정말 혼자 외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속상한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젊음을 바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 선택의 책임을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같이 힘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더 보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한번 5문제 임의적으로 선별했습니다만 일단 예상 가능한 거 있죠. 한자 문제 2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5번 문제, 14번 문제 있고요. 또 명사의 개수 아까 품사 문제 있었고요. 또 소설의 지문이 조금 낯설어서 밑줄에 함축적 의미를 찾아 했던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의 8번 문제도 역시 한자어의 계제라고 하는 아이의 계제와 여의의 계치에 이런 맞춤법 표기와 관련된 한자어 문제. 그러니까 한자 계열만 3문제입니다. 결국 한자를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에듀피디에서 했던 저의 한자 특강들, 한자 성어 특강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겹치는 선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400개만 하면 다 되나요가 아니라 한자어 400개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교재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깝게 시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